술을 먹고 나면 유독 얼굴이 빨개지는 분들이 있어요. 반대로 술을 먹었는데 얼굴색이 전혀 안 변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술을 먹고 나서 얼굴이 빨개지는 분들은 간이 나빠서 그런 거라는 둥, 체질 때문에 그렇다는 둥, 여러 말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술 마시면 얼굴이 빨개지는 분들은 왜 빨개지는지와 이런 분들이 주의해야 할 점이 무엇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건강을 지키는 건강지킴이입니다. 연말, 연초에는 유독 송년회와 신년회로 술자리가 많죠? 코로나 이후 음주 문화가 많이 달라지긴 했지만 아직도 사회생활을 하려면 술을 조금은 먹을 수밖에 없다는 인식이 남아있는 게 사실인데요. 회식이나 모임 등 술을 마시게 되면 얼굴이 빨개지는 증상을 흔히 볼 수 있지만 얼굴이 빨개지는 사람들은 정말 조심해야 되는 몇 가지 질병들이 있습니다. 우선 술을 먹었을 때 얼굴이 왜 빨개지는지 이유를 먼저 알고 계셔야 하는데요. 술을 마시면 왜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지, 술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지 먼저 알려드릴게요. 시작하기 전 건강을 위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술은 국제암연구소에서 지정한 1급 발암물질입니다. 이 술을 마시게 되면 우리 몸속은 대사작용이 일어나고 이때 아세트알데히드라는 물질을 만드는데요. 아쉽게도 아세트알데히드 또한 2급 발암물질입니다. 이 아세트알데히드가 우리 몸속에 많이 쌓이면 쌓일수록 숙취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얼굴이 빨개지고 안 빨개지고의 차이는 알코올이 분해되는 과정에서 이 아세트알데히드가 우리 몸속에 얼마나 오랫동안 남아있느냐에 따라 결정되는데 아세트알데히드를 빨리 분해해서 없애버리면 이런 증상이 줄어들어 술을 먹어도 별로 티가 안 나게 되죠. 아세트알데히드를 분해시키는 효소가 유전적으로 많은 분들이 있고 적은 분들이 있는데 이 효소량에 따라서 얼굴이 빨개지고 안 빨개지고의 차이가 나타납니다. 그럼 이 효소의 이름이 무엇이냐? 이 효소는 아세트알데히드 탈수소효소라고 합니다. 이 효소가 충분하게 있는 분들은 아세트알데히드가 만들어지자마자 빨리 분해시키기 때문에 얼굴이 빨개질 틈이 없이 넘어가지만 이 효소가 부족한 사람들은 술을 먹으면 얼굴이 빨개지게 됩니다. 간혹 얼굴이 빨개졌다가 다시 하얘지는 분들도 계신데요. 이런 분들은 계속 얼굴이 빨간 분들보단 조금 더 낫겠지만 처음부터 빨갛지 않은 사람보다는 아세트알데히드 탈수소 효소가 적다는 뜻이니 적절하게 음주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사실 얼굴이 빨개지는 것은 숙취의 대표적인 증상 중 하나인데요. 이 외에도 갑자기 피곤해지거나 어지럽거나 구토를 할 것 같은 이런 증상이 있는 분들도 동일하게 아세트알데히드 탈수소 효소가 부족한 사람들이니 건강을 위해 술을 마실 때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효소가 없다고 너무 상심하지 마세요. 안타깝게도 한국인의 약 40%, 대한민국 사람의 10명 중 4명이 아세트알데히드 탈수소 효소가 유전적으로 부족하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한국뿐 아니라 일본, 중국 등의 동아시아인의 40% 정도가 이러한 유전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술자리에 10명이 모이면 4명은 얼굴이 빨개진다는 뜻이니 너무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이 효소가 적어서 얼굴이 빨개지는 분들은 얼굴이 안 빨개지는 사람들보다 아세트알데히드에 노출되는 시간이 많게 되는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얼굴이 빨개지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발암물질에 노출되는 시간이 더 길어진다는 말이 됩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건강이 더 빨리 나빠진다는 뜻인데요. 이와 같은 이유로 국내 연구팀이 조사해본 결과 똑같이 술을 마시더라도 얼굴이 빨개지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는 분들보다 대장암 위험이 6배 증가, 식도암 위험은 10배까지 올라갔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간세포를 손상시키고 염증을 일으켜 해독 기능이 약한 사람에게서는 간암 유발률을 증가시킬 수 있고 췌장염이나 위염, 심혈관 질환과 같은 질병의 유발률도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얼굴이 빨개지는 사람한테 자꾸 술을 권하는 것은 그 사람의 건강을 크게 해치는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담배를 못 피는 사람에게 억지로 담배를 피게 하는 것과 같은 행위라고 볼 수 있죠. 술의 주원료는 에탄올로 몸은 이를 도구로 인식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구토를 유발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더 과음을 하여 혈중 알코올 농도가 계속 올라가면 두통, 혼수, 구토 등의 증세가 보일 수 있으며 정말 심하다면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매년 술을 먹고 사망했다는 소식이 대학교 신입 환영식이나 승진으로 인한 회식 자리에서 종종 발생되어 사건 사고로 뉴스에 보도되곤 하는데요. 알코올을 분해하는 유전자는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술을 마시기 힘들어하는 사람에게는 억지로 술을 권하는 것을 삼가해야 하고요. 술을 마시게 된다면 숙취를 줄이기 위해 미리 위점막을 보호해주는 우유나 해독을 돕는 달걀을 챙겨 먹고 술을 한 잔 마실 때마다 물을 함께 먹어 희석을 조금이나마 시켜주는 것이 숙취 해소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안주를 드실 때는 수분이 많은 채소나 음식, 예를 들어 오이와 같은 채소를 먹으면 숙취를 더 줄일 수 있으며 술을 먹고 나서는 숙취 해소를 위해 해독작용에 도움을 주는 성분인 아스파라긴산이 많이 들어간 음식을 먹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주로 해장국에 많이 넣는 콩나물을 떠올리실 텐데요. 이외로 콩나물보다 토마토에 이 아스파라긴산이 더 많이 들어있다고 하니 술을 먹은 다음 날에는 토마토를 챙겨 먹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방금 말한 방법들은 숙취를 줄여주는 것이지 알코올로 인한 질병들을 예방해주는 것은 아니니까요. 술은 항상 본인의 주량에 맞게 드셔야 한다는 점 잊지 마시고요. 끝으로 세계보건기구의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연간 주류 소비량은 1인당 소주 약 22병 정도라고 합니다. 적당한 음주는 스트레스 해소에 효과를 볼 수 있지만 과하면 본인은 물론 상대의 건강도 해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서 술자리에 함께하는 모든 분들의 건강을 챙길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설명드린 내용이 유용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구독자 여러분의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부담 없이 공유하셔서 건강을 함께 잘 지켜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다음 편에서는 더욱더 건강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들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과 같이 한 번씩 눌러주시면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